영화나 뉴스 같은 데에 마약이 많이 나오는데, 마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펜타닐이에요.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펜타닐은 아편계 마약입니다. 아편은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열매에서 얻을 수 있는 추출물이거든요. 이 아편을 포함해서 아편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마약을 아편계 마약이라고 분류했어요. 이 아편계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극도로 이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명상이나 반신욕을 한다든지 목욕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 아편계 마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극도로 이완시켜서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완이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쭉 늘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아편계 마약,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은 쭉 늘어져가지고 운동 능력이나 의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마치 좀비처럼 꾸부정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유명한 아편계 약물로는 헤로인이 있어요. 헤로인은 영화 중에 유명한 게 트레인스포팅 아니면 레퀴엠 이런 영화에 보면은 헤로인이 나오거든요. 둘 다 재밌습니다. 봐도 좋아요. 여기서도 등장인물들이 헤로인을 복용하면은 이 눈동자가 싹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나른해 보이는, 몸에 힘도 빠지고 그렇게 뿅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편계 약물처럼 사람을 이완시키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신나게 업되게 해주는 마약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히로뽕이에요. 사실 히로뽕은 일종의 상품명입니다. 필로폰 상품명이고요. 정식 성분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에 보면은 브레이킹 배드라고 되게 유명한 미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약간 유리 결정같이 투명하게 생겼거나 푸른색을 띠는 마약이 나오죠. 거기서 등장인물들이 메스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요. 자, 이 신나게 해준다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메스암페타민은 각성제입니다. 얘는 그 아편처럼 자연에서 추출해내는 것은 아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만들었을까? 각성제를 쓰면은 전쟁하는데 유리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안 지치거든, 군인들이. 행군을 몇십 킬로 해도 각성이 탁 돼가지고 안 지치고 전투를 오래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또 공포감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닥치고 돌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 보고 전쟁의 고통과 공포를 잊어라 그러면서 마약을 보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팀팩을 오남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암시장에 쫙 풀리면서 민간에서 그 야쿠자들이 떼돈을 버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또 부산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아마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마야광, 이게 아마 그 메스암페타민을 소재로 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메스암페타민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또 각성제 약물이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코카인이에요. 마법의 하얀 가루입니다. 얘는 근데 메스암페타민보다는 각성시키는 정도가 덜하다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약간 자양강장제처럼 내 몸의 컨디션을 이렇게 약간 부양시키는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나 의욕이 생기고 집중력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코카인을 다룬 대표적인 드라마가 뭡니까? 그 유명한 나르코스,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던 나르코스입니다. 이 남미의 마약상을 다룬 드라마인데 이 마법의 하얀 가루가 맨날 나오죠. 근데 이 코카인 복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코로 빨아들이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끼 손가락 같은데 올려가지고 빨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흡수가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마약을 복용하는 방법에는요, 딱히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몸에 흡수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 빨아들이는 이유는 코의 상피세포가 얇아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잘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코에다가 빨아들이거나 잇몸에 문지르거나 항문에 문지르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약이 되었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주사로 놓으면 잘 먹는다. 아니면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알약으로 먹는 것도 있고 흡연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성질에 따라서 복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약이 쾌락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오르가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쾌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할 만하지 않나? 왜냐면 살면서 언제 그런 거를 느껴보겠어. 근데 절대 하지 말라 그러죠.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마약에 중독되면은 사실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왜 죽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이게 우리 몸의 생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경계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쾌락의 경우에는 빨리 무뎌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좋았던 게 나중에 가면은 별로 안 좋고 좀 시큰둥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애할 때 그렇죠.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온 세상이 핑크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쯤 지나면은 옛날만큼 좋은 게 없어지잖아요. 소위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콩깍지가 벗겨지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방출됩니다. 물론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도파민만 얘기를 해볼게요. 도파민이 많이 처음에는 방출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그 도파민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방출되었던 도파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나의 신경세포가 더 이상 도파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기분 좋지만 점점점 이게 무뎌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인위적으로 내 몸속에서 도파민의 방출량을 극대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방출되게 만드는데 역시나 이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도파민이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경세포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쾌락이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 도파민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다시 확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복용해야지만 쾌락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용량이 점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있어요. 도파민이 줄어들면은 느껴지지 않던 통증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은 도파민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이 눌리는 거잖아요. 이게 압력에 의한 통증이 원래는 느껴져야 되거든요. 엉덩이나 허리 쪽이 눌리기 때문에 통각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아픈 느낌이 들어야지 정상이지만 안 느껴지죠, 잘.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는 상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법한 통증을 무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누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은 쾌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무뎌지는 과정에서 내 몸에서 원래 나오던 도파민의 분비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도파민이 원래는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도파민이 확 줄어들었다며 그러면은 통증을 억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느껴지는 통증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억제가 되지 않고 온전히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누워 있을 때도 아프고, 걸어 다닐 때도 아프고,
심지어는 이 숨 쉬거나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호흡이나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평상시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통증이 안 느껴지지만 마약을 하게 되면 심장 뛸 때, 호흡을 할 때 느껴지는 그 통증들이 온전히 다 이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복용을 안 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을 복용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마약, 뭐 어떤 약이든 다 부작용이 있어요. 마약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약에 의한 부작용을 더 심하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약에는 대부분의 약에는 치사량이 있어요. 뭐 심지어 우리가 먹는 물에도 치사량이 있다고 하니까 모든 물질에 사실 치사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도 치사량이 있겠죠. 점점점 복용량을 늘리다 보면 언젠간 당연히 치사량에 이르는 겁니다. 치사량의 말뜻이 뭐예요? 죽는 양이에요. 먹어서 죽는 양. 그때까지 복용을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마약 복용의 끝은 무엇이다? 죽음밖에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약을 절대 하지 마셔라. 이런 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에 나오는 마약이 뭐가 뭔지 한번 구분을 해봤고 또 마약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